예, 미국 시장은 연일 잘 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삼성전자 실적 얘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네. 실적 공개 이후에 시장 반응, 수급 흐름부터 체크해 주십시오. 일단 저는 어제 15.1조 나온 이 영업이익 이 잠정 실적이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이렇게 읽지는 않습니다. 저 그 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15조 중반 가이던스에 FM 가이던스 평균은 15.9조 찍혀 있었지만 증권사들 최근 눈높이가 많이 낮아지면서 15조 중반에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이게 15.3이 나오든 15.2가 나오든 별로 상관없을 거다. 14점 몇 이렇게 나오면 시장이 조금 싫어할 수 있어도 크게 가이던스에서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으로 봤는데요. 어제 15.1 이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만약에 이게 실망했어요 라고 시장이 평가를 하려고 했으면 어제 시가서부터 빠졌어야죠. 어제 시가는 1%밖에 안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삼성전자 출발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었어요. 거의 보합권 수준이라고 보셔도 좋을 정도로 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네. 가면 갈수록 좀 낮아지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기억들 하실 거예요. 모건 스탠리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니네 중립 이 의견 냈던 거 한번 기억하시죠? 네. 세게 두드려 맞았었는데요. 어제 그 얘기를 또다시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분기 삼성전자 가이던스를 하향할 의사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 매물이 2천억 넘게 이제 쏟아졌고, 그걸로 삼성전자가 3%가 빠졌다라고 하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어제 과연 삼성전자가 3% 빠진 낙폭을 반영하는 시장이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외국인들의 총 수급이 삼성전자 2천억 이상 팔았었던 그 수급을 녹였으면 몇 천억대 매도가 찍혀 있었어야 되는데, 외국인 수급, 외국인 수급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포커스 맞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료는 삼성전자, 자료서부터 한번 볼 텐데요. 14.1, 14.5, 요렇게 실적 주다가 15.7, 15.5 정도 쳐다보던 시장이 15.1을, 받았어요. 그러면 QOQ로 봤을 때, 전 분기 대비 실적으로 봤을 때, 감익 아니죠. YOY로 보면 엄청난 증익이죠. 다만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가이던스보다 약했어 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글쎄요. 저는 이게 레벨이 올라온 점은 여전히 팩트고 수급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다 뿐이지 다른 종목들로 우려를 확산시킨 것도 없고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어닝 쇼크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읽고 싶고요. 어제 삼성물산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어요. 예. 삼성물산은 좀 배당 3배 이상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스토리가 삼성전자에도 분명히 먹힐 겁니다. 그래서 곧 본 실적 발표 이후에 새로운 주주환원책을 발표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눈높이를 좀 맞췄으면 좋겠고요. 굳이 이유를 찾자라고 한다면 제가 그저께 방송인가요? 환율이 1050단으로 이렇게 내려갈 여지도 나는 작다라고 본다. 반대로 환율이 튀어오를 수 있는 구간도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움직여봐야 1050에서 1090원, 1100원 요 좁은 폭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이 환율이 일부 반등하는 부분에 외국인들 환차익이 좀 줄겠죠. 이걸 우려해서 외국인들 수급이 찌그러지진 않을 걸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근데 어제 간밤에 NDF 시장 보니까 한 6원 가까이 올랐어요. 5원 75전 올랐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우리 과도하게 원달러 떨어져 있었던 부분에서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 분명히 수출주거든요. 환율 올라오는 거 그다지 나쁜 뉴스 오히려 환율이 공격적으로 떨어지는 게 삼성전자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외국인 차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환차익이 줄어드는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뭘 팔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일부 움직였던 거 아니냐.
과하게 우려를 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삼성전자 잠재 실적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어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거 셀트리온, LG노텍 어제 10%대 올랐어요. 뭐 포스코, 현대제철, SKT가 어제 뭐 4% 가까운 급등 뭐 나오고 있는 사람. 뭐 은행도 보이고 비철도 보이고 뭐 골고루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매도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삼성전자에 2,140억의 매도가 나갔을 뿐이지 매수로 봤을 때는 뭐 물론 이 좀 분산돼 있기는 합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매도의 확산을 보여준 수급은 아니었다. 기관들 수급에서 보게 되면 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LG전자, LG노텍, 뭐 시가상해, 뭐 네이버, 포스코 뭐 이런 쪽들까지 해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수급이 나오고 있어서 내일 이제 옵션 만기 1월 매도 우위가 뭐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뒤집어서 해석하면 어제도 코스닥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급한 매물들 상당 부분 시장에서 이미 소화 중이다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기관이 제일 많이 판 건 셀트리온이고요. 외국인 수급과 정반대죠.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은 매도로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표를 읽었을 땐 어제 삼성전자 외국인이 크게 팔아서 3% 빠진 건 맞는데 매도의 확산도 없었고 삼성전자의 매도량에 어울리는 외국인의 총수급도 아니었고 그래서 시장 낙폭도 물론 아니었고 네. 그래서 해외 증시도 변동 그렇죠. 들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펀더멘탈의 스크래치로 읽을 필요는 없고 뭐 어제 다만 뭐 자꾸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모건 스탠리의 뭐 이 선동질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수급에 녹았다 뿐이지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좀 역으로 읽어볼게요. 어제 네. 삼성전자는 좀 부진했지만 종목들은 굉장히 뭐 코스닥의 일부 종목들은 좀 어렵긴 했습니다만 종목들은 나쁘지 않았었어요. 좀 이따 삼성전자 3% 빠진 거에 비해서 코스피가 3포인트 빠졌다는 게 그걸 방금 되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제한포트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뭐 마지막에 보죠. 보여드릴 텐데 이게 시사하는 바도 분명히 있어요. 이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가 뛰면요. 종목들의 뭐 예를 들어 뭐 종목장 성격을 할 때 일반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뛰면 종목장 성격이 누워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지거나 누워버리거나. 삼성전자의 이 탄성이 빠지면 종목장들이 훅 일어납니다. 삼성전자만 날아가던 장이 작년 뭐 굉장히 심했죠. 그렇죠. 예. 그때 종목장들은 크게 무너진 거고요. 최근 삼성전자의 탄성이 좀 빠졌죠. 그러면 종목장에 대한 기대는 올라올 수 있는 시점이고 제가 작년 연말서부터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역대급 1월 효과를 기대합니다. 라는 부분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거 2000년 이후 데이터니까 18개 쌓여있는 데이터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하늘색상 보시면 뭐 압도적으로 1월, 2월 수익률이 좋아요. 연말로 가면은 코스피 수익률이 좋죠. 하지만 연초에는 눈에 보이는 코스닥 강세. 여기에 정부가 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제 3% 빠졌다고 하지만 종목들 뭐 시장에서 뭐 불리하게 읽어야 되는 이슈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강세 마인드를 연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강세 마인드 함부로 내려놓지 말자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급 읽어주셨는데요. 특별히 외국인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지난해 말에 비워놨던 것을 사실 올 들어서 며칠 안 됐는데 이미 다 많이 채웠다는 거 샀었어요. 아니에요? 네, 예, 많이 거의 채운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관이 문제인데 기관의 구조적인 매도가 과연 언제쯤 끝나겠느냐 연초에도 이제 여쭤봤는데 대략 이제 만기일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또 두고 봐야 될 텐데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물론 이제 뭐 만기일까지 팔고 그 다음날 산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좀 매물 부담을 기관 매물 부담을 좀 덜어버릴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배당락 이후에 지수 저점 찍혔던 구간들을 최근에 보니까 한 뭐 짧게는 뭐 10거래일 안쪽에서 찍은 적도 있고 뭐 길게는 뭐 24거래일 뭐 이렇게 찍은 적도 있고 통상적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반전을 보이는 시점은 한 20거래일쯤 있다가 15거래일에서 20거래일 정도 있다가 반전이 나오더라.
대략적으로 맞춰보면 1월 만기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점서부터 수급이 좀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또 데이터로 보는 뭐 방송이니까 데이터 하나 보여드리면 2000년 이후 데이터니까 꽤 많이 쌓인 데이터예요. 1월 옵션 만기일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쏟아졌었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차트가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뭐 어디로 읽으실래요? 위로 읽으실래요? 아래로 읽으실래요? 눈으로 그렇죠. 봐도 확연하게 아래쪽으로, 네. 대략적으로 매물 출회가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때마다 이게 시장의 매도 이유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급적으로 그 시각을 읽을 필요는 없고, 오히려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수급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뭐 옵션 만기일 지난 다음서부터 뭐 다음 날서부터 딱 매수를 찍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매도가 더 강세 쪽으로 흐르진 않을 겁니다라는 기대를 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탄성이 빠지는 자리에 다른 종목들 불리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시장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MMF면은 우리 MMF 언제 주로 이용하시죠? 주식은 아직 못 샀는데 살려고 대기하고 있을 때? 네. 네. 그럴 때 우리 대기 자금으로 MMF로 설명을 많이 하죠. 요즘에 MMF 잔액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역으로 표시해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주식형 펀드 설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증시에서 대기하고 있는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를 불리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왔네, 개인들이 물기 시작했네, 그럼 꼭지를 찍었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꼭지는요, 꼭지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요, 메이저가 만듭니다.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꼭지나 바닥을 만드는 거고, 개인 수급은 만들어진 다음에 따라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죠.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파는 움직임들이 강하고, 꼭지를 찍고 난 다음에 사는 움직임들이 강하고, 아직 우리가 이 꼭지입니다라고 읽을 만한 뭐 이슈들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개인들의 주식형 펀드 매입이 늘고 있다는 얘기는, 설정이 늘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기관들의 총알이 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읽으면 기관의 이 순매수가 늘어났을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종목장 성격을 띠고 있는 코스닥 강도는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동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기대치 뭐 부진 내려놓을 필요 없다. 삼성전자 쪽에서 일부 부진을 어제 보여줬어도 시장이 버티는 걸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제까지 뭐 08년 이후, 뭐 금융위기 이후서부터 이머징 증시 쪽에 들어왔었던 돈들을 한번 쭉 제가 적어봤는데요. 한국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초반 위기 터지고 나서 초반에 인도를 제일 많이 샀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매수가 이어지는 쪽은 뭐 작년과 재작년 정도로 봤을 때는 대만과 대한민국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IT 색채가 강한 시장에 대한 배팅이었어요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설사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면서 외국인 매입이 좀 준다 하더라도 앞서서 본 것처럼 뭐 기관 수급이 받침이 돼 준다라고 하면 뭐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위험선호도 깨지는 부분이 없는데 우리 시장 역으로 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논리가 부족하다. 여전히 그 마인드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중간중간 노이즈는 있지만 시장에 대한 그 강세 마인드, 추세적인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시각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12월 고용 동향이 나왔습니다. 잠깐만 확인하고 가도록 합니다. 실업률이 3.3%입니다. 0.1%포인트 실업률이 올라갔고요. 취업자 3,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요, 25만 3천 개니까 좀 부진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또 9.2%로 늘어서 0.8%포인트 올랐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합니다. 12월 고용동향 잠깐 봤는데 수치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정리해 주시고요. 또 포트도 잠깐 한번 봐주신다 그랬죠? 네, 이거 제한 포트 보면서 전략을 대신하도록 하죠. 제한 포트 보시면은요. 어제 삼성전자가, 이건 어제 등락 기준인데 수익률이 아니고 어제 등락 기준이고, 삼성전자가 어제 시장에 부진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아침 방송에서도 저희 SKT 한번 찝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배당은 이미 인마이 포켓 들어온 거고 배당 락을 다 녹여내고도 지금 시장에서 다시 뛰기 시작한 종목이기 때문에 보편적 요금제 이거 가지고 계속 노이즈 만들어내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G에 대한 기대치가 오히려 크게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뭐 장비주들 뭐 쿵짝쿵짝 하겠습니다만 가장 탑에 서 있는 거는 SKT죠. 투자를 누가 하는지가 보면 되는 거니까. 현대제철도 뭐 큰 그림에서 이 중국의 생산 데이터 빠지고 재고 빠진 거 그럼 가격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라는 부분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현대모비스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만 지배구조에 관련된 코멘트가 아직 안 나왔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늦어도 4, 5월까지는 나와야 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쳐다보고 있고요. 최근 CDV가 조금 부진하죠. 수급이 좀 줄어든 다음이라 그렇고 어제도 유가가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맞아요. 항공주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대한항공 저희 3만 원서부터 떠들었는데 지금 36,300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최근 가 조금 늘리죠. 예. 정제 마진이 좀 빠져서 그 부분이 예. 좀 불리하게 반영이 됐습니다만 뭐 비철가, 풍산이 벌써 5만 원이 훌쩍 넘어가 있는 네. 상황이고 요즘 화학주는 또 굉장히 좋아요. 이 에틸렌 스프레드는 진폭도 굉장히 크고 변동성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순수화학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올라붙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유가 조금 언더를 찍었던 예. 거고 이 화학 쪽의 스탠스를 두고 있는 송원산업 반등도 크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마지막에 있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어제 하루 1.6% 내렸지만 어제 하루 쉬었어요. 말씀하신 거 따지면 얼마요? 20% 올랐다고요? 20% 크게 넘게 올랐죠. 예. 우리가 배당락일 날 받은 건데, 맞아요. 그래서 며칠 안 됐는데 네. 뭐 1월 효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니까 이거 그렇게 오른 다음에 1% 빠졌으니까 팔게요라고 얘기하면 네. 다음에 올라가는 거를 다 놓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10종목 네. 제한포트 푸샷 때리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손가락 하나 좀 움찔움찔 거린다라 그래서 시한부 선고 받지 않습니다. 시장 여전히 강세 마인드로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트를 보면서 오늘 시장 전략 주셨고요. 포트 이야기는 또 다음 이후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장영혁 팀장님, 저희가 아침마다 계속 시장에 대한 흐름들 주고 계신데요. 다음 주부터 시간이 좀 앞당겨집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오전 7시 50분쯤 시작하고 있는데 네. 다음 주부터는 7시 30분쯤 한 20분 땡겨서 하니까요. 예, 이 코너 또 매일 보시는 분들이 있죠. 예, 다음 주부터는 7시 30분 가니까 체크해 주십시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